진짜 오늘 마지막인데 아마 그 함수를 선언하는 부분에서 사용이 되어지는 기호가 있어요. 네. 그래서 함수 파라미터 선언에서 사용되는 슬래시와 슬래시와 그다음에 별표. 요거 백티스로 써야 되는데 느낌표로 써요. 그 파라미터 선언에서 슬래시를 사용할 수 있고요. 별표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별표는 파라미터 이름 앞에 붙였잖아요. 근데 파라미터 이름 없이 별표만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파라미터 이름 없이 슬래시만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간단하게나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파이썬에만 있는 문법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파이썬에서 함수 파라미터 선언에서 슬래시 하나만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슬래시는 위치, 위치가 포지션이에요. 포지션. 위치 전용 파라미터. 그러니까 영어로는 포지셔널 온리 파라미터. 얘 끝을 의미합니다. 여기를 굵은 폰트로 이렇게 쓸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스, 어, 예제를 만들면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파라미터에 슬래시 하나만 쓰는 경우가 있어요. 슬래시 하나만 쓰는 경우는 위치 전용 파라미터가 끝났습니다. 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를 약간 풀어서 쓰면, 슬래시 왼쪽에, 슬래시 왼쪽에 파라미터들은 파라미터들은 위치 전용으로만 사용을 하셔야 돼요. 포지셔널 only 방 전용가 아니라 전용. 포지셔널 only 방식으로만 아규먼트를 전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슬래시의 왼쪽은 슬래시의 왼쪽은 무슨 방식? 포지셔널 only. 오른쪽에 대한 얘기는 없죠. 슬래시 오른쪽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슬래시 오른쪽은 포지셔널도 가능하고 키워드도 가능합니다. 어, 슬래시 오른쪽에 파라미터들은 포지셔널 방식, 키워드 방식 전부 가능해요. 포지셔널, 키워드 방식 모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요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거랑 좀 비교를 하셔야 될 게 뭐냐면 함수 파라미터 선언에서 별표를 하나만 쓰는 경우가 있어요. 파라미터 이름 없이 별표 하나만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 별표는 어떤 의미냐면 키워드 전용 파라미터. 그러니까 영어로는 키워드 only 파라미터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키워드 전용 파라미터의 시작이에요, 시작.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별표 하나만 있는 경우, 별표 오른쪽에, 시작이기 때문에 오른쪽에 파라미터들은, 파라미터들은 무슨 방식으로만, 키워드 전용으로만, 키워 전용, 죄송합니다. 전용, 키워드 only, 전용 방식으로만 아규먼트를 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파라미터들은 키워드 전용이다. 근데 별표가 파라미터 이름과 같이 사용되는 경우는 가변길이 인수라는 의미예요. 그냥 별표만 사용됐을 때에는 키워드 전용 파라미터가 시작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이고요. 그런 의미고 별표가 파라미터 이름 앞에 붙어 있는 경우에는 가변길이 인수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거는 구분하셔야 됩니다. 구분하셔야 되고요.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 정리가 되셨죠? 함수를 하나 만들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어떤 함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데이터베이스를 설정한다. 그런 의미로 함수를 하나 만들게요. db를 config가 설정이란 뜻이죠. 데이터베이스를 설정한다. 이렇게 했고요. URL,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가 슬래시를 넣었어요. 유저, 패스워드, 그리고 별표를 넣었어요. 별표를 넣었고, 타임, 아웃. 값은 디폴트 아규먼트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상관은 없어요. 그 다음에 retry, 카운트, 5번.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해서 패스. 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성할 게 없으니까. 실제로 뭔가를 구현하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여기는 문법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기 위한 거여서 그냥 내용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함수 형식만 딱 만들었어요. 자, 만약에 어떤 함수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했을 때 어떤 내용까지도 작성이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런 함수가 만들어져 있다라고 했을 때 얘네들을 어떻게 호출을 해야 되느냐예요. 그거를 잘 주의를 하셔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db config 자 이렇게만 호출이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거는 가능하지 않죠. 그죠? 왜 이거는 가능하지 않죠? 얘네들은 디폴트 값이 있기 때문에 아규먼트를 줘도 되고 안 줘도 돼요. 근데 URL과 유저와 패스워드는 디폴트 값이 없죠. 맞아요? 맞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함수를 호출할 때에는 반드시 몇 개의 값은 전달을 해야 된다? 세 개예요. 하나, 둘, 셋. 이해되셨습니까? 반드시 세 개의 값은 전달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URL 부분은 로컬 호스트 1521번 XE 이거 너무 의미를 두진 마세요. 너무 의미를 두진 마시고 우리 오라클 접속할 때 내 PC 1521번 포트 익스프레스 에디션 그런 정도의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유저는 스컷 비밀번호는 타이거 자 이거는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거는 호출하는 게 가능합니다. 에러가 없죠. 맞아요?
전부 다 무슨 방식으로 전달을 한 거예요? 포지셔널 방식이죠. 아규먼트들을 아규먼트들을 줄 때 키워드를 쓴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키워드를 쓴 게 없어요. 맞아요? 그러면 위치대로, 포지션대로, 다시 얘기해서 순서대로 아규먼트가 전달이 된다는 얘기죠. 첫 번째 아규먼트는 URL에, 두 번째 아규먼트는, 자, 얘는 아니에요. 두 번째 아규먼트는 유저에, 그리고 세 번째 아규먼트는 패스워드에 전달이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 정말로 그런지 아닌지 확인 좀 해볼까요? 네. 패스라고 하지 말고 프린트라고 한번 해보죠. 포매티드 스트링. URL에 뭐가 왔는지, URL이 무슨 값인지, 그 다음에 유저는 무슨 값인지, 패스워드는 무슨 값인지, 그리고 뒤쪽에 타임, 아웃은 무슨 값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retry, count가 무슨 값인지, retry, count. 네. 그냥 여기 여기다 문자열 쓰고 파라미터 이름 쓰고 문자열 쓰고 파라미터 이름 쓰고 문자열 쓰고 파라미터 이름 쓰고 그런 것 뿐입니다. 네. 뭐 별거 없어요. 별거 없고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다시 한번 실행하고 여기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생각한 대로 들어갔죠. 그죠? 우리가 모든 아규먼트들을 포지셔널 방식으로만 전달을 했어요. 첫 번째 아규먼트 URL에 들어갔죠. 그다음에 두 번째 아규먼트는 어디? 유저에 들어갔죠. 유저에. 맞죠? 그다음에 세 번째 아규먼트는 패스워드에 들어갔죠. 패스워드. 근데 타임아웃과 리트라이가 값을 가지고 있네요. 얘네들은 뭐가 있어서? 디폴트가 있어서. 아규먼트를 전달하지 않았지만 디폴트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죠. 됐습니까? 네. 자, 포지셔널 방식이 가능해요. 그쵸? 자, 요 슬래시에 대한 의미예요. 슬래시에 대한 의미. 슬래시 왼쪽에 있는 파라미터. 자, 여기서 이렇게 설명했죠. 슬래시 왼쪽의 파라미터. 반드시 뭘로만 해야 된다? 위치 전용으로만 해야 된다. 포지셔널 온리로만 해야 된다. 다른 얘기로 하면 키워드를 쓰면 된다, 안 된다. 포지셔널 온리로만 해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키워드를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게 무슨 의미냐면 이렇게 해보죠. 똑같은 함수를 호출을 하는데 URL 하고서 위쪽이랑 똑같이 좀 간단하게 로컬호스트라고만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를 일단 키워드로 시작했으니까 뒤쪽도 전부 키워드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저, 스컷, 그 다음에 패스, 워드, 타이거. 자, 이렇게 하면 얘는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슬래시의 의미예요. 슬래시는 왼쪽과 오른쪽을 구분하겠다요. 함수를 선언하는 곳에서 슬래시를 쓴다는 의미는 슬래시 왼쪽에 있는 거는 키워드 없이만 전달받겠다. 키워드 없이 전달받겠다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키워드를 줘도 되고 안 줘도 된다. 그런 의미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포지셔널 방식으로만 가능한 거고 유저와 패스워드는 포지셔널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키워드도 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슬래시 왼쪽에 있는 거를 키워드 방식으로 주는 거는 안 된다. 이거를 강제하기 위해서 그 중간에 써주는 게 슬래시예요. 중간에 써주는 게. 프린트 함수에는 그게 없었죠.
뭐에 있었더라? 무슨 함수에 그게 있었는데 제가 랭? 네. 랭 볼까요? 랭. 랭 보세요. 랭 보시면은요. 여기에 뭐가 있어요? 슬래시 있죠. 슬래시 있죠. 앞에 파라미터 있죠. 이 파라미터 이름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예요. 우리가 그 뭐 문자열의 길이나 리스트의 원소의 개수나 이런 거를 할 때 파라미터 이름을 쓴 적이 없었죠. 쓰면 안 돼요. 여기 파라미터 이름은 obj라고 되어져 있어요. obj라고 되어져 있는데 오브젝트를 리스트 1, 2, 3이라고 하겠다. 이렇게 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에러 메시지의 내용이 뭐냐면 랭이라고 하는 함수는 키워드 아규먼트를 가질 수가 없다라고 선언이 되어져 있어요. 키워드 아규먼트를 가질 수가 없다. 절대로 키워드 방식으로 주면 안 된다. 포지셔널 방식으로만 줘야 된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함수가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런 함수를 써 왔었던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때 랭이라고 하는 함수는 자, 그러면 이거 뭐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랭은 아규먼트가 무조건 한 개고, 그죠? 그러니까 문자열 한 개든 튜플 한 개든 리스트 한 개든 딕셔너리 한 개든 아규먼트는 무조건 한 개고 그 다음에 이 키워드 이름을 쓰면 안 되고 키워드 이름 없이 그냥 값만 하나를 덩그러니 줘야만 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뒤쪽에 슬래시가 있는 의미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왜 들어갔을까? 이거를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런 함수를 만들자라는 게 아니라, 랭이라고 하는 함수를 봤는데, 여기 슬래시가 있네? 이게 무슨 의미지? 이거를 설명드리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아셨죠? 음. 그게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슬래시 왼쪽에 있는 거는 무슨 방식으로만 전달해야 된다? 포지셔널 방식으로만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가능해요. 이거는 가능해요. 이해되시죠? 왼쪽에 있는 거는 절대로 이름을 쓰면 안 돼요. 요 파란색 이름을 절대로 쓰면 안 돼요. 무조건 값만 주셔야 돼요. 값만 주셔야 되고 슬래시 오른쪽에 있는 거는 포지셔널 방식으로 줘도 되고 키워드 방식으로 줘도 된다. 요거는 둘 다 가능하다예요. 네, 되셨습니까? 어, 그런 대표적인 함수가 여기 있는 랭이라고 하는 함수였었어요. 랭이라고 하는 함수. 요거를 보여드린 이유는 이것 때문에. 되셨어요? 음. 자, 그러면은 슬래시에 대한 얘기는 된 것 같고요. 여기 별표에 대한 의미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별표 뒤쪽은 시작을 의미한다 그랬고 무엇의 시작을 의미한다 그랬냐면 키워드 전형, 키워드 온리의 시작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별표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반드시 키워드 온리로만 아규먼트를 전달을 해야 돼요. 다시 얘기해서 이 뒤쪽에 있는 값들을 전달할 때에는 포지셔널로 전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예요. 뭘로만 전달해야 된다? 키워드로만 전달해야 된다예요. 얘를 마치 가변, 길이, 인수처럼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가변, 길이, 인수 뒤쪽에 아규먼트들을 전달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아규먼트를 가변, 길이가 가져가 버리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뒤쪽에 있는 것들은 반드시 키워드를 붙여야만 됐었죠. 그런 의미로 별표를 생각하시면 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가변, 길이, 인수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렇게 호출하는 거는 에러가 나요. dbconfig. 앞쪽에는 뭐 어쩔 수 없이 이건 줘야 돼요. 로컬 호스트 스컷 하이거. 자꾸 하려면 천천히 해야지. 많이 넣어. 네. 자, 뒤쪽에 타임아웃이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고 retry count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타임아웃 10, retry count 10 이렇게 했어요. 자, 만약에 별표가 없었다면 여기에 이 별표가 없었다면은요. 그죠? 이렇게 호출하는 게 가능했을 거예요. 전부 다 포지셔널로 주는 게 가능했을 겁니다.
첫 번째 아규먼트는 첫 번째 URL, 두 번째 아규먼트는 유저, 세 번째 아규먼트는 패스워드, 네 번째 아규먼트는 타임아웃,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아규먼트는 retry count. 이런 식으로. 여기 별표가 없었다면 얘가 에러가 안 났을 거예요. 근데 지금 에러가 나요. 그리고 에러가 나는 이유를 보면 dbconfig라고 하는 함수는 세 개의 포지셔널 아규먼트만 가질 수가 있는데 다섯 개의 포지셔널 아규먼트가 주어졌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내용 해석해 보면 dbconfig는 take 갖는다 세 개의 포지셔널 아규먼트를 갖는다. 세 개 이상은 가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세 개의 포지셔널 아규먼트를 가져야 되는데 그죠? 그런데 몇 개가 포지셔널로 주어졌다? 다섯 개가 포지셔널로 주어졌다라는 뜻이에요. 자, 왜 세 개의 포지셔널 아규먼트라고 하냐면 최대한 가질 수 있는 거는 세 개까지. 포지셔널로 줄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몇 개까지? 별표 앞에 있는 거니까 최대한 세 개까지만. 별표 뒤쪽에 있는 거는 무조건 뭘로만 줘야 된다? 키워드 방식으로만 줘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순서는 상관없어요. 타임아웃을 먼저 줄지 죄송합니다. 리트라이를 먼저 줄지 그거는 상관이 없지만 어쨌든 어떻게 해야 된다? 타임아웃이라고 파라미터 이름을 반드시 명시를 해야 되고 retry count라고 파라미터 이름을 명시해야 얘가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이렇게 별표를 쓰는 이유, 목적은 뭐냐면 이거 실제로 이런 함수 되게 많아요. 함수가 define이 될 때 파라미터 이름들 쭉 나열한 다음에 별표 하나 동그라미 넣어 놓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또 파라미터들을 쭉 선언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실제로 되게 많이 보이는 경우인데 현업에서도 되게 많이 사용하는 경우고요. 어떤 경우에 이런 경우를 사용하냐면 우리가 전달하는 값들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아규먼트의 값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있는 문장을 보면은요. 로컬호스트 스쿼트 타이거 이렇게 포지셔널 방식으로만 썼을 때에는 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판단하기가 어렵죠. 그 함수를 찾아가야지만 첫 번째는 URL이구나, 두 번째는 유저네임이고, 세 번째가 패스워드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쵸? 스컷이 유저네임인지 패스워드인지, 타이거가 유저네임인지 패스워드인지는 이것만 보고는 알 수가 없죠. 그죠? 근데 이렇게 키워드 방식을 강제를 하게 되면 우리가 전달하는 값은 무슨 값이다? 앞에 있는 10이라고 하는 값은 타임아웃 정보고 뒤쪽에 있는 10이라고 하는 값은 제시도 횟수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어떤 값들이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되어져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키워드 온리만 강제하는 방법인 거예요. 별표를 쓰는 이유는. 그러니까 별표를 쓰는 목적은 키워드 온리만 강제하면서 그래서 어떤 아규먼트가 어떤 값에 들어갈지 헷갈리지 않도록 어, 어, 그거를 강제하기 위해서 쓰는 게 별표를 쓰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거 되게 많아요. 그런 거 되게 많습니다. 나중에 이런 경우 보이게 되면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함수를 우리가 사용하게 될 때 중간에 별표 하나가 있는 경우, 그런 경우 반드시 키워드를 써야 된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그렇습니다. 얘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은
절대로 키워드를 쓰면 안 된다. 포지셔널, 요 이름을 쓰면 안 된다. 파라미터 이름 쓰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별표는 반대로 이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반드시 파라미터 이름을 같이 키워드로 써야만 된다. 중간에 있는 것들은 키워드 방식을 써도 되고, 포지셔널 방식을 써도 되고, 어떤 거를 써도 상관이 없다. 예. 상관이 없다. 네. 되셨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그 함수를 우리가 선언하고 그리고 호출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되게 여러 가지 용어들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디폴트 아규먼트, 포지셔널 아규먼트, 키워드 아규먼트, 그다음에 가변 길이 인수, 가변 길이 키워드 인수 이런 용어들이 되게 많이 나왔죠. 네. 그리고 이런 내용들 우리가 코드를 직접 작성할 수는 없더라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내용들은 반드시 이해를 하고 계셨으면 좋겠다. 예. 네. 질문 있으십니까? 네. 오늘 머리 많이 아프셨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은 조금 더 어려워집니다.